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액션 테이블은 Shift Reduce 파싱에 이제 네 가지 액션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o 테이블은 어떨 때 쓰인다라고 했죠. Reduce 시에 우리가 스테이트 스택, 그 다음에 심볼 스택. 자, 이런 것들을 Reduce 아이템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새로운 상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태가 무엇이냐? 자, 해당하는 정보가 이 고트 테이블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상태와 이제 심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파싱 테이블의 사이즈는 결국에는 상태의 개수 곱하기 심볼의 개수 가지고 결정이 된다. 자, 저 심볼의 개수는 요거를 포함한 거죠. 요거를 포함한 거고요. 따라서 문법이 작성이 되고 나면 이 심볼의 개수는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터미널 심볼, 넌터미널 심볼이 픽스되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고요. 여기에 바뀌는 건 누구냐? 상태의 개수만 바뀌게 된다. 자, 그리고 SLR과 LALR은 상태의 개수가 적지만 CLR은 상태의 개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파싱 테이블의 사이즈도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특징적인 것은 LALR이 자, C0와 루커헤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파싱 테이블 사이즈가 SLR하고 동등하다. 어, 자, 그 다음에 구성하기 위한 그 방법들 소개를 해드렸죠. 액션 테이블의 쉬프트를 표현하는 방법, 리듀스를 뭐 표현하는 방법, offset, 뭐 보트, 에러. 자, 이러한 그 내용들 과거에 다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잘 리마인드 하시고요. 중복해서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가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언뜻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다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제 SLR 방식을 이용해서 파싱 탭을 C제로 구현을 해보고 C제로 만들어보고 자, 팔로우 계산을 해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 SLR 파싱 테이블을 직접 한번 쭉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과정에 원래 아까 보셨던 이 파싱 테이블은 자, 상태와 심볼에 대해서 들어가는 어떤 액션 인포메이션이 한 슬롯에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 한 슬롯에 이제 두 개 이상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컴플리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 케이스처럼 자, 한 슬롯에 이제 두 개의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 돼버리면 제대로 파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특정 상태, 특정 입력을 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적으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파서가 결정적인 분석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SLR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문법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컴플리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컴플리트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자, 특정 상태와 특정 심볼을 보고 쉬프트를 해야 될지 리듀스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자, 그리고 특정한 심볼을 보고 리듀스를 한 개 이상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생성 규칙으로 리듀스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뭐 대표적으로 뭐 간단하게 만들게 되면 A가 알파 또는 B가 알파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제가 어떤 그 스택의 심볼들을 쭉 분석을 해서 자,
탑 컨텐츠가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알파로 표현이 되는 탑 컨텐츠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핸들 된다라고 가정할 때, 이 알파가 리듀스 돼서 스택에 A가 탑이 돼야 될지, 또는 자, B가 탑이 돼야 될지 모르는 일이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그 임의의 핸들이 한 개 이상의 그 리듀스 아이템을 이제 갖게 돼가지고 어떤 걸로 리듀스를 자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리듀스 컴플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하고요. 시프트 컴플리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시프트 컴플리트는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와 심볼을 보고 자 쉬프트를 자 하게 되는데, 자 쉬프트 컴플리트가 어떤 경우에 이제 생기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해보시면 자, 이게 생길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SLR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CLR, 그 다음에 LALR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LR에서, 그 다음에 CLR, LALR에서 사실 이 쉬프트 액션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리듀스가 문제가 됩니다. 쉬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 상태에서 이제 특정 입력 심볼을 보고 자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심플한 내용이 되고요. 자, 내가 그 임의의 내용들을 쭉 다 분석을 해서 핸들이 쭉 만들어졌을 때, 자, 이 핸들을 가지고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리듀스를 해야 되는지 더 쉬프트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판단과 함께 언제 리듀스를 해야 되는지 이제 뭐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정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SLR, CLR, LALR이 다 나눠지게 되는데, SLR에서는 해당 정보가 이제 팔로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보시는 것처럼 이 리듀스 아이템이 자, 이 특정한 이제 C0의 뭐 LR0 아이템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자,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있고 이 뒤에 나오는 어떤 이미지 심볼, 요 알파 뒤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미 심볼 정보를 보고 내가 알파로 리듀스를 하면 돼. 자, 이런 이제 기준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요 A가 알파로 리듀스, 그러니까 A가 알파를 유도해냈고, 그 다음에 알파가 이제 A로 리듀스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팔로우 가지고 하게 되면, 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좀 더 좋은,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퉁쳐서 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별로 좀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팔로우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넌 터미널 심볼 뒤에 나올 수 있는 터미널들의 집합인데, 자, 이 넌 터미널을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터미널들을 집합을 삼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령 내가 특정한 어떤 심볼들의 조합, 뭐 알파 다음에 A가 나왔을 때, 뭐 베타 다음에 A가 나왔을 때 등등등등등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컨디션을 세세하게 커버하지 못하고 그런 것도 다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A 심볼 뒤에 나올 수 있는 터미널들을 뭉쳐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파싱을 하다 보면 자, 이 뒤에 나오는 팔로우들이 요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팔로우들이 루비지어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시퀀스, 특정한 어떤 그 유도 과정에서는 해당 심볼이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 무조건 A 뒤에 나오는 모든 그 심볼들을 가지고 대상을 하기 때문에 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굉장히 이제 정밀하지 못한 어떤 그 값을 기준으로 정보를 기준으로 리듀스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디테일한 정보가.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CLR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정보가 뭐냐? 자, 요거죠. 로컬헤드.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자, 모든 경우에 대해서 특정 심볼 뒤에 나오는 어떤 그 데이터로 보여졌던 이 팔로우가 마치 상태에 따라서 특정 상태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있고 특정 상태에서는 이게 못 나오고 이 팔로우는 어떤 상태의 의존적인 팔로우고 이거는 뭐 또 다른 상태의 의존적인 팔로우고 이런 인포메이션을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상태와 무관한 팔로우 정보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상태의 디펜던트한 그런 팔로우 심볼들을 모아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루커헤드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래 그 LR0 아이템, 우리 LR0 아이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어디를 분석을 하고 있느냐, 그 어떤 그 과정, 분석 과정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거를 우리가 LR0 아이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루커헤드 인포메이션을 더 집어넣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LR1 아이템이라고 불러요. 루커헤드가 없이 지금 현재의 어떤 과정, 분석 과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LR0.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루커헤드를 하나 가지고 이런 분석 과정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LR1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LR1. 자, 그리고 CLR은 이런 LR1 아이템을 기준으로 Canonical Collection of LR1 아이템 셋을 만들게 돼요. C1이라고 부릅니다. C1. 자, 그러면 이 LR0 아이템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형태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가 지금 알파를 분석했고 지금 현재 베타를 보고 있다라는 요 LR0 아이템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요 로컬헤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R0 아이템 플러스 로컬헤드 정보. 자, 그리고 이 로컬헤드 정보는 터미널하고 달러 심볼로만 구성이 됩니다. 너덜 심볼은 오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자, 내가 지금 A가 알파다 베타. 그래서 알파를 이미 다 분석하고 지금 베타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요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심볼은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심볼은 누구냐면 A라는 의미예요. A가 이제 로컬헤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LR1이기 때문에 요 로컬헤드 요 A의 랭스는 항상
1. 하나입니다. 루카이드를 여러 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A 하나만 보는 거지 A도 보고 B도 보고 이거 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의 터미널 심볼만 루카이드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고 앞에 있는 에라이저 아이템하고 똑같은 부분을 코어라고 부르고 뒤에 나오는 이 A라는 심볼을 우리가 루카이드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이 루카이드는 언제 의미를 갖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SLR, CLR, LAR 기본적인 쉬프트를 할 때는 어떤 그 특별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항상 언제가 문제냐면 리듀스 시점이 문제입니다. 리듀스 시점이 문제고요. 그래서 이 루카이드 정보도 언제 의미가 있냐면 리듀스 아이템, 다시 말해 코어가 리듀스 아이템일 때만 루카이드가 실질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베타가 입실론이 아니면 요 지금 코어는 먼저 커널 아이템이죠. 리듀스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따라 나오는 A라는 루커에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보는 계속 그냥 펜딩이 되는 거예요. 계속 펜딩이 돼요. 어, 그냥 이게 이제 계속 바뀌게 되겠죠. A가 닷 알파 베타였다가 뭐죠? 크로즈 아이템이었다가 분석이 되고 나면 A가 알파 닷 베타로 됐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처리가 되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자, 그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만약 그 루커헤드 인포메이션이 있다면 이게 분석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펜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특정 루커헤드 인포메이션하고 결합된 어떤 분석 과정이라는 정보죠. 자, 그래서 이 코어가 리듀스 아이템이 아닐 때는 그 특별한 의미가 없고 정보가 계속 이렇게 펜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의미를 갖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리듀스 아이템일 때 의미를 갖는데, 자, 이 리듀스 아이템일 때 비로소 어떻게 동작이 되느냐? 자, 내가 요 리듀스 아이템, 그래서 알파를 다 받고 현재 리듀스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자, SLR 같은 경우에는, 자, 기준이 뭐였죠? A의 follow였죠. A의 follow 심볼을 만나면 리듀스를 해라, 라는 이런 의미였는데, 그래서 그, 하싱 테이블에 기록이 됐죠. CLR에서는 요게 아니라, CLR에서 요게 아니라, 자, 이 심볼. 자, A에 대해서만, 다음 심볼이 루커헤드인 A에 대해서만 뭘 한다? 리듀스를 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 동작되는 방식은 SLR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추가적인 정보가 더 이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리듀스 액션을 이제 표현할 때 약간의 이제 차이가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C제로 계산하는 알고리즘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하고 대신 루커헤드 계산한 다음에 루커헤드가 계속 이렇게 펜딩이 돼야 되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클로저 오퍼레이션 같은데 조금 이제 변화만 주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컨셉을 여러분들 자,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만약 그 이해가 안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R1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코어의 내용은 어떻죠, 여러분? 기본적인 그 LR 제로 아이템을 계산할 때 클로즈 오퍼레이션하고 아주 유사해요. 자, 그래서 어떤 I 상태에서 클로저를 계산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 포함하고
자, 클로저 I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넌터미널 심벌을 분석해야 되는 단계라면 누구도 고려한다. 요 넌터미널이 어떻게 레프트 핸 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생성 규칙에 대해서 모두 다 추가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반복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슷하고요. 루커이드를 계산하는 것만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자, 보시면 원래 아이템에서 루커이드가 자, 지금 A였어요. A였어요. 그래서 원래 아이템이 A라는 게 이제 루커이드였는데, 자, 보시면 자, 내가 어떤 내용들을 분석하고 분석했을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그 터미널 심벌들의 집합.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루크헤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게 되냐면, 자, 내가 B에 대해서 만약 이제 다시 이제 그 클로저 연산을 해서 자, B가 감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 규칙이 있다. 그래서 자, 요게 자, 요 코어가 이제 추가가 되게 되면 루크헤드가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되게 되느냐? 자, 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자, B 입장에서는, 자, A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자, A예요. 앞으로 나오게 될 루크헤드 심벌로 A. 자, 근데 B 입장에서는 어떻죠? B 입장에서는 뒤에 누가 있나요? 뒤에 베타가 있죠. 그리고 전체 관점, A 관점에서 루크헤드가 A였어요. 라지 A 관점에서 루카이드가 A였어요. 근데 B 입장에서는 바로 뒤에 베타가 나오니까 이거를 A만 가지고 고려를 하면 안 되고요. B 입장에서 루카이드는 이 베타까지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B 입장에서는 자,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될 터미널 심벌들이 이 베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자, 새로 루커헤드를 업데이트 해주는데 어떻게 업데이트 해주냐? 베타하고 A를 컨캐치네이션해서 베타 다음에 요 A가 나오는 걸 이렇게 컨캐치네이션해서 이 전체에 대해 퍼스트를 계산해 줍니다. 베타의 어떤 이미지 시퀀셜이 입실론이 안 들어간다라면 요 베타 파트에서 처음 나오는 녀석이 루커헤드가 될 거고요. 만약 베타 파트가 입실론이 된다라면 어떻게 되죠? 원래 요 루커헤드 A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렇게 계산한 B를 가지고 루커헤드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A의 입장과 요 A의 입장과 B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루커헤드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구현하는 루커헤드 계산하는 이그젠플 한번 해보면 자, 주어진 문법은 자, 어그멘티드 룰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S 프라임은 S는 CC, C는 CC, C는 D.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 프라임 S. 자, 요 코어를 가진 그리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기 때문에 루커헤드는 이제 달러 심벌이 되게 되죠. 자, 요 녀석의 이제 클로저를 계산하게 되면 자, 자기 자신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요. 그쵸? 자기 자신 기본으로 포함하게 되고, 그 다음에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한 S-CC 추가가 되고요. 자, 요 룰 때문에 다시 C가 .cc 추가가 되고, 또 C가 .d. 자, 요런 코어들이 다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면 s는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c 자, 그리고 c는 다시 c 그다음에 c는 다 b 자,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S에 대해서 추가를 했을 때는, 자, S 뒤에 나올 수 있는 녀석이 아무도 없죠? S 뒤에 나오는. 다시 말해서 여기 원래 그 이그젠플에서 베타라는 녀석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S에서부터 요 다시 C를 만들어냈을 때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자, 요런 형태잖아요.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요 LR1 아이템이 나왔을 때, 자, 계산 방식은 first, 자, 입실론 컨캐티네이션 달러 심볼이었어요. 그렇죠? 요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S 뒤에 나오는 녀석은, 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달러 심볼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요, 다시니까, 여기에 의해서 다시 두 개의 자, 코어 아이템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나요? 요 C 뒤에 C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C의 퍼스트를 계산을 합니다. C의 퍼스트를 계산하게 되면 C의 퍼스트 누구죠? 자, 요 C하고 D죠. 그래서 자, C의 퍼스트 C 달러 그리고 D 달러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퍼스트를 계산을 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지금 뭐 밑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요 두 개의 LR1 아이템을 그냥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냥 단축해서 표현을 한 건데 원래는 하나의 LR1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LR1 아이템이 있는 겁니다. C에서 다시 C에 C를 루커에 들어가지는 자 그러한 LR1 아이템이 있는 거고요. C가 다시 C에 D를 루커에 들어가지는 또 하나의 LR1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C가 이제 D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코어 아이템에 대해서도 루커헤드가 C하고 D가 각각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요 아이템은 어디에서 왔다? 이거 가지고 계산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윗단계에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일종의 이제 프로파게이션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관계를 좀 알고 보셔야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일반화를 하게 되면 A가 이제 알파닷 B, 베타, 꼴을 가지고 로커에다가 A라면 클로저 연산의 결과는 자기 자신 기본적으로 포함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B가 감마를 유도해낸다라고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닷 감마를 코어 아이템, 그 다음에 B를 루크헤드로 합니다. B의 루크헤드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자, 앞에서 계산된 이 A와 베타, 이 정보를 가지고 퍼스트를 계산한 다음에 추가를 한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고 조금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아까 다뤘던 문법이고요. 자, 어그멘티드 룰 포함해가지고, 자, S, C까지 다 묶어가지고, I0를 만듭니다. 이 I0에 들어가 있는 상태들은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축약품이다? 축약품. 자, 그렇게 이제 읽으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C0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이 C1을 계산을 하게 돼요. 자, 어떤 식으로 했었죠? 자, 요 심벌을 보고 S를 보고 자, 가는 상태. S 프라임은 S 닷 그다음에 로크헤드 정보 그대로 달라. C를 보고 이동하는 상태. C를 보고 이동하니까 코어 아이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요게 뭐가 되나요? 요게 다시 클로즈 연산을 계산을 해야 되죠. 클로즈 연산을 계산합니다. 자, 클로즈 연산을 계산하는데 자, 여기 뒤에 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누구와 달라지지 않는다? 루커헤드가 달라지지 않는다. 자, 네. 자, 그 다음에 터미널 C를 보고 이동하는 상태 만들어지게 되고요. 터미널 C를 보고 이동을 하니까 다시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뒤에 베타가 없죠? 베타가 없으니까 로커헤드는 그대로. 자, 그리고 어떤가요? 요게 자, 클로즈 연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클로즈 연산이 다시 이렇게 각각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가요? D를 보고 이동한 I4 상태 나오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가요? C1 계산하는 거하고 아니, 큰 차이가 없죠? C1 계산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누구만 신경을 쓰면 된다? 루커헤드 계산만 신경을 쓰면 된다. 루커헤드는 그리고 언제 업데이트 되느냐? 클로저를 계산할 때 업데이트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쭉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 LR1 아이템이 완전히 일치해야지만 같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요 6번 상태와 자, 3번 상태를 보게 되면 자, C0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코어가 어떤가요, 여러분? 코어가 같죠? 코어가 같아요. 코어가 같아요. C0라면 사실 요 3번 상태와 6번 상태는 하나의 상태로 취급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C0였으면은 자, 여기서 보고 C를 보고 이렇게 갔을 때 하고 자, 여기서도 C를 보고 여기로 갔어야 됐어요. C0라면.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C0가 아니라 C1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LR1 아이템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까지 일치해야지 같은 상태다? 자, 루커헤드 정보. 루커헤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I3와 I6 이 두 가지 상태는 별도의 상태, 분리가 되는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C0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상태로 쪼개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I8하고 I9 어떤가요? 자, 요 코어가 어떻죠? 코어는 같죠. 코어는 같아요. 그 다음에 C를 보고 이동을 했고. C0라면, 자, 여기서 파생되는 거, 여기서 파생되는 거 같겠죠? 같겠죠. 파이드가 다르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상태가 커질 수밖에 없느냐? C0보다 C1이 상태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만약 이거를 여러분들 루커헤드 가지고 계산을 한 게 아니라 C1 가지고 만들어서 루커헤드 가지고 처리한 게 아니라 팔로우 가지만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구별되는 상태가 없었을 거예요. 특정한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체크할 수가 없었겠죠. 무슨 얘기냐? C하고 D하고 달러 이 심벌을 모두 다 그 같은 팔로우로 우리가 처리를 했을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경우에는 달러 심볼을 볼 수 없고 무조건 C하고 D만 봐야 되고 어떤 경우는 C하고 D를 볼 수 없고 무조건 달러 심볼만 봐야 되는데 자, 그런 경우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각계 취급을 하게 되는 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CLR 파싱 탭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방금도 이제 아셨겠지만 C0 C0 다시 말해서 SLR 만드는 거하고 거의 진배가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SLR에서 C0를 만들어내고 CLR에서 C1을 만들어내고 나면 여기서 각각이 만들어내는데 차이점은 팔로우냐, 루커헤드냐 이 차이점이고요. 자, 연산에서의 차이점은 클로저. 클로저 계산할 때 루커헤드 정보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재계산이 있었던 거고요. 한번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SLR 방식의 어떤 파싱 테이블 구성하는 거하고 아주 동일해요. 동일해요. 뭐만 달라지느냐? 리듀스 할 때만. 리듀스 할 때만 달라지고 리듀스 기준은 뭐였죠? C0에서는 팔로우였지만 C1에서는 자, 루커헤드를 가지고 리듀스를 한다. 이것만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적힌 것처럼 리듀스 할 때만 달라지게 돼요. 리듀스 할 때. 리듀스 할 때. 원래대로는 이제 팔로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요 루커헤드 심볼 A가 나왔을 때만 리듀스를 한다. 자,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문법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계산한다? 자, C1을 계산을 한다. C1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C1을 계산을 해보면, 자, I0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복습하실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S 프라임에서 .s 만들 때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고트 테이블 계산을 해보면, I0에서 S를 보고 갈 때, I0에서 L을 보고, I0에서 R을 보고, 스타 ID L. L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각각이 보시는 것처럼 I1, I2, I3, I4, I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I2는 다시 자, 요거 보고 이퀄 보고 하게 되겠고요. I3는 리듀스 아이템, I4는 R을 보고, 그다음 L을 보고, 스타를 보고, ID를 보고 아까 또 전이를 하겠네요. I5는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또 뭐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각각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상태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I7, I8, 뭐 9, 10, 뭐 11, 뭐 12 이렇게 쭉 계산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총 자, 0에서부터 13까지 14개의 상태가 나오게 되네요. 쭉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코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내용이 있으면 뭐 코드 그래프 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렇게 C1, 고트 그래프로 표현되는 C1이 만들어지게 되면 누구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녀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액션 테이블의 쉬프트는 그대로 여러분들 다 추가가 되고요. 고트 테이블도 그대로 다 추가가 됩니다. 그대로 다 추가가 되고 누구만 달라지느냐? 자, 이 녀석들만.
아무 때나 리듀스를 하는 게 아니라 리듀스 아이템인데 자, 루커헤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주게 되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Shift Reduce 파싱에 적용할 때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파싱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SLR로 파싱 테이블을 만들건, CLR로 파싱 테이블을 만들건, LALR로 파싱 테이블을 만들건, 일단 파싱 테이블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똑같은 드라이브 루틴을 이용해가지고, 드라이브 루틴, 파싱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Shift, Reduce, 파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C1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자, C1, LR1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파싱 탭을 만들어내는 것도 쭉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여기까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적으로 좀 보강 설명이 필요하다 또는 질문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추가 설명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질문 없나요? 자, 수업 시간에 잘 이해하시는 게 사실 최고긴 하죠. 자, 어, 자, 최재한 씨 질문 없나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없나요? 잘 이해되나요? 솔직한 답변. 솔직한 답변이지만, 뭐, 솔직하니까 100점짜리 답변이라고 하죠. 105점짜리 답변은 잘 이해가 된다. 설명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아주 잘 이해가 된다. 105점이었을 텐데. 아무튼, 100점짜리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그,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이어가지고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SLR, 자, 그다음에 CLR 요 두 가지 내용들을 봤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LALR 방식입니다. 자, SLR보다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CLR이 있었는데, CLR의 결정적인 단점은 상태수가 너무 많아진다. 상태수가 너무 많아진다. 상태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이제 비효율성이 있고요. 계산하는데 이제 오래 걸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결국 SLR하고 이제 CLR의 차이는 루커헤드 인포메이션을 쓰느냐, 다시 말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정보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루커헤드 정보를 쓰느냐, 아니면 상태와 무관하게 그냥 그 문법의 넌터널 심벌 뒤에 나오는 그 터미널들의 집합, 팔로우를 이용하느냐, 요 이제 차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루카이드를 이용하면 이제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상태를 어떻게 하면 이제 줄여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LALR을 이라는 그 방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LALR 방식으로 파싱 탭을 만드는 과정은 이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C1을 만들고, 자, 그러니까 C0가 아니라 C1을 만들고, C0에서 상태가 요만하다라면 C0는 상태가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그 큰 상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작업을 쭉 해보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불필요한, 구별이 굳이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상태를 C0 수준으로 줄이게 되는, 그런 머지 메소드가 있고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처음에 큰 어떤 값을 쭉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상태를 줄이게 되는, 이런 머지 메소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C0를 기반으로 만드는데 처음부터 루카이드를 계산해 가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조금 더 복잡할까요? 여러분. 복잡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복잡해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C0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면서 루카이드를 계산하려면 C1은 이미 그 경우의 수가 쭉 다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계속 펜딩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메모리 공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계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계산은 심플하지만 훨씬 더 많은 그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하죠. 계산이 심플하다는 얘기는 뭐 여러 번 연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게 아니라 알고리즘의 기술이 단순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메모리 많이 쓰고. 자, 반면에 C0를 유지하면서 루커이드를 계산하려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경우의 수 계속 이제 따져가면서 뭔가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는 적게 쓰더라도 메모리는 적게 쓰더라도 계산량이 이제 좀 늘어나는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각각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자, C0와 루커헤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계산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낭비하지 않은 무슨 얘기냐면 C1 방법으로 쓰게 되면 이 연구가 그 70년대, 80년대 요쯤에서 이제 이런 그 LR, 뭐 LR 파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고요. 특히 그 누스, 누스에 의해서 이러한 그 연구 정립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컴퓨터의 그런 그 컴퓨팅 파워 굉장히 좀 빈약했죠. 특히 메모리 같은 것들. 그 지금은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사용을 하고요. 뭐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에 메모리 메인 메모리 램 사이즈만 하더라도 뭐 1테라, 뭐 2테라 뭐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인 메모리가 거의 일반 사용자의 하드디스크나 뭐 SSD 용량만큼의 이제 램을 사용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과거에는 뭐 8K 뭐그 더 작게도 뭐 쓰고 뭐빌 게이츠는 뭐 640KB 이상은 뭐 일반 유저는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게 되고 뭐 1메가도 안 되는 뭐 그런 수준의 이제 메모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될 때는 훨씬 더 문제가 이제 컸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그 스페이스를 많이 요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C1은 상당히 많은 그러한 프랙티컬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어떤 그 그래마 룰을 넣었을 때 C0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메모리 공간을 필요를 하게 돼요. 계산을 좀 더 오래 하는 거는 뭐 CPU가 연산을 더 하면 되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은 예전에 그 컴퓨팅 환경을 고려해 보면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그다음에 조금 허들이 높은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C1으로 쭉 계산을 하고 머지를 하는 그러한 이제 접근 방법보다는 C0로 메모리를 적게 쓰면서도 추가적인 연산을 통해서 팔로우 정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루커헤드 정보를 계산해내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많이 나중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이 두 번째 메소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뭐 메모리 문제가 그 조금 완화가 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 뭐 우리 연구실 서버 뭐 아까 뭐 1테라, 2테라 정도라고 했는데, 어, 만약 처리해야 될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그 큰 사이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의 파워가 높아지니까 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점점 더 큰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은 역시 또 메모리가 또 모자라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딥러닝 돌린다고 할 때도 저희 그 서버가 테슬라 V100 그 GPU 카드가 8장이 꽂혀 있거든요. 굉장히 그 파워풀하고 그, 그 그래픽 카드 램도 이제 굉장히 그 사이즈가 큰데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데이터의 뭐 해상도를 뭐 크게 한다던가 사이즈를 키우면은 역시 또 이제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참 이게 뭐 과거에도 발생했던 문제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한편으로는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면서 예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했던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뭐 더 높은 수준을 생각을 하면은 또 부족한 뭐 이런 일들이 좀 쳇바퀴처럼 반복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이제 어프로치가 있고요.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다 공부를 할 거예요. C1 메서드로 만들어 보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0 메서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메소드의 차이점, 두 가지 메소드의 차이점. 자,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쓰느냐, 아니면 훨씬 더 복잡한 연산을 하느냐. 이 둘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자, 시험 기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